이강인 싱가포르전 끝나고 취재진 피했습니다. 믹스트존은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 선수가 언론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선수들이 버스를 타러 가기 전 이곳을 무조건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선수는 이곳에서 그날 경기 소감과 각오 등을 밝힙니다. 공식 기자회견과 달리 의무는 아닙니다. 모든 선수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진 않습니다. 다만 경기 수훈 선수들은 기분이 들뜬 상태라 대부분 기꺼이 기다리던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지난 6일 한국 축구 대표팀이 7대0으로 패승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전 직후도 비슷했습니다. 두 골을 넣은 손흥민, A매치 데뷔골을 작성한 배준호 등은 믹스트존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이날 전반 9분 선제골, 후반 9분 네 번째 골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줬지만 믹스트존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불렀는데도 손짓으로 거절하고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축구계에선 지난 2월 아시안컵 축구 때 터졌던 탁구 게이트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주장 손흥민과 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사과를 통해 어느 정도 봉합하긴 했지만 관련 질문이 또 나올까 껄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싱가포르전을 앞두고 미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기 당일인 6일 해외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 싸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요르단을 이겼을 것이고 결승에서 카타르와 맞붙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신경 쓰였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클린스만은 한국 문화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나를 포함한 코치진을 싸움의 책임자로 만들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한 축구계 인사는 이에 대해 사실 클린스만은 한국 선후배 문화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이를 잘 아는 차두리 코치가 경기 전 이를 원만하게 해소해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으니 이길 수 있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공식 사과한 뒤론 지금까지 국내 취재진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의 입으로 국가대표 경기에 관련한 어떤 내용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싱가포르전에서 손흥민과는 경기 내내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이 선제골을 넣자 손흥민이 경기장 반대편에서 달려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했고 손흥민이 본인 첫 골을 넣었을 때도 먼저 축하하러 온 선수는 가까이 있던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이 비록 미디어 접촉을 피하고 있지만 팬 서비스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전을 치르고 나서 7일 한국에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모인 팬들에겐 오랫동안 사인을 해준 뒤 떠났습니다. 한편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6일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싱가포르와 5차전에서 익숙한 얼굴과 낯선 얼굴이 고른 활약에 힘입어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이날 손흥민, 이강인 등 붙박이 주전들이 나란히 멀티골을 폭발한 데 더해 주민규, 배준호가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부상으로 한동안 A매치에 출전하지 못했던 황희찬도 골을 더했습니다. 4승 1무로 승점 13점을 쌓은 한국은 11일 중국전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9월 시작하는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1무 4패로 꼴찌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3월 21일 태국과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33살 343일의 나이로 한국 축구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전 기록을 쓴 주민규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주민규는 이날 전반 9분 이강인의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전반 20분 김진수가 높게 올린 크로스를 벌칙구역 중앙에서 헤더로 받아 34살 54일 나이로 A매치 데뷔골을 작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민규는 이날 골로 고 김용식이 1950년 4월 15일 홍콩과 친선전에서 39살 74일 나이로 터뜨린 득점에 이어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골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대0으로 앞선 채 시작한 후반에도 주민규는 공격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후반 8분부터 11분까지 단 3분 동안 손흥민의 멀티골과 이강인의 추가골 등 3골을 몰아쳤는데 주민규가 이 가운데 2골을 도왔습니다. 주민규는 후반 8분 역습 상황에서 벌칙 구역 왼쪽으로 쇄도하는 손흥민에게 긴 패스를 보냈고 손흥민이 상대 골대를 바라보고 빠르게 돌진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1분 만인 후반 9분 주민규가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올린 공을 하프라인 부근에서 빠르게 뛰어들어온 이강인이 오른발로 받아 멀티골을 작성했습니다. 이로써 주민규의 도움 헤트트릭이 완성됐습니다. 사실상 4골에 모두 기여한 주민규는
후반 11분 손흥민이 추가골을 터뜨린 지 2분 만인 후반 13분 관중의 박수를 받으며 황희찬과 교체돼 나왔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4년간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60골을 터뜨리며 2차례나 득점왕에 올랐지만 파울로 벤투, 위르겐 클린스만 등 외국인 감독들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날 한 골 3도움으로 그동안의 서름을 씻었습니다. 이날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배준호와 박승욱은 각각 A매치 데뷔골과 데뷔 도움을 올리는 기쁨까지 맛봤습니다. 후반 34분 박승욱이 오른쪽에서 올린 공을 배준호가 오른발로 곧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3분 뒤인 후반 37분 주민규를 대신해 최전방에 들어간 황희찬까지 코너킥 상황 왼발 슛으로 쐐기골을 넣으며 7대0 무실점 대승이 완성됐습니다. 경기 후 배준호는 공격수로서 골을 넣으며 증명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승욱이 형이 사이드에 있었다. 왠지 나한테 줄 것 같아서 잘라 들어갔다. 그런데 내 발에 왔고 운이 좋게도 잘 밀어 넣었다라고 데뷔골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어 승욱이 형과 경기장 밖에서 몸 풀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다. 승욱이 형 포지션이 수비수다 보니까 이렇게 어시스트까지 해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끝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준호는 경기 후 데뷔골 공까지 선물 받았습니다. 그는 공을 주실 줄은 몰랐다. 데뷔골 넣고 공을 받는 건 처음이다. 기념할 수 있는 게 생겨서 기분 좋다. 어떻게 기념할까 생각해봤는데 형들 사인을 받아볼까 한다라며 웃었습니다. 인터뷰 당시엔 배준호 손에 공이 들려있진 않았습니다. 모든 선수의 믹스트존 인터뷰가 마무리된 뒤 배준호는 사인받은 공을 들고 수줍게 돌아다녔고 그때 취재진의 공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미소를 띠며 공을 들고 있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배준호는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정조준합니다. 한국은 오는 11일 홈에서 중국과 6차전을 치릅니다. 배준호는 중국전에서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전이 데뷔전이라는 점에선 만족스럽지만 경기력이 100% 만족스럽진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못 보여드렸다. 만약 중국전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공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2차 예선 마지막 6차전을 치릅니다. 중국전에서 이겨야 피파 랭킹에서 일본, 이란에 이은 아시아 3위를 유지해 세계 조로 나눠 치르는 3차 예선에서 일본과 이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23위인 한국은 아시아 4순위인 호주의 랭킹 포인트에서 단 0.06점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